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봉건 영주와 농민이 지배하던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자원은 없고 시장은 작았으며 바다로 고립된 섬나라였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 도쿄만에 들어온다. 그 순간 일본은 깨달았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 지배당한다. 이 공포는 일본 근대화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일본은 천천히 바뀌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고치지도 않았다. 군대, 교육, 관료제, 금융,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갈아엎었다. 서양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복제했다. 일본 경제의 출발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방향을 정하는 강력한 국가주도 산업화였다. 그러나 곧 한계가 보였다. 섬나라에는 자원도 부족했고 내수시장은 너무 작았다. 일본은 계산을 시작한다. 부자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은 바다 건너에 있었다. 조선, 만주, 중국 대륙. 이 선택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철저한 경제 전략이었다. 철도는 자원을 실어 나르고 항만은 산업의 출구가 되었으며 식민지는 본토 공업을 떠받치는 연료였다. 제국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었다. 이 구조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드물게 중공업 국가로 성장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전쟁이라는 위험한 도박 위에 서 있었다. 1945년 도박은 실패로 끝난다. 일본은 패배했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산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했다. 제국은 사라졌고 자원 공급망도 끊겼다. 대부분은 생각했다. 일본은 끝났다. 하지만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튄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은 한국에서 벌어졌지만 경제는 일본에서 살아났다. 미군은 보급, 정비,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일본에서 조달한다. 이른바 전쟁 특수. 멈췄던 공장이 다시 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었으며 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했다. 일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통해 경제를 재건했다. 이후 일본은 믿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성장한다. 은행은 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기업은 사람을 평생 고용했으며 국가는 산업의 방향을 정했다. 개인은 회사를 위해 살았고 회사는 국가 성장을 떠받쳤다.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 이 믿음은 현실이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강의 수출 국가가 된다. 자동차, 전자, 철강. 일본 제품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흑자는 쌓여갔다. 그 순간 미국이 움직인다. 일본 엔화는 너무 싸다. 1985년 프라자 합의. 엔화는 강제로 절상되었고 일본 수출의 경쟁력은 급속히 흔들린다. 일본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다. 그러나 그 돈은 공장으로 가지 않았다. 땅으로 갔고 주식으로 흘러갔다.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농담처럼 퍼졌다. 일본은 이래서 부자가 되는 나라에서 사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나라로 변했다. 버블이었다. 그리고 버블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 붕괴, 주가 폭락, 은행 부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붕괴 이후였다. 일본은 망한 기업을 정리하지 못했고 금융 시스템을 과감히 고치지 못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너무 오래 매달렸다. 사람들은 말한다. 잃어버린 10년. 그러나 10년은 끝나지 않았다. 20년이 되었고 어느새 30년이 되었다. 지금의 일본은 겉으로 보면 여전히 부자 나라다. GDP 상위권, 세계적 대기업, 수준 높은 기술력. 그러나 서민의 삶은 다르다. 임금은 수십 년째 정체되고 비정규직은 늘었으며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지방은 조용히 사라지고 미래는 체감되지 않는다.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춘 사회가 되었다. 일본 경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국가주도 성장은 빠르다. 그러나 구조 개혁을 미루면 회복은 극도로 느려진다. 숫자는 버텨도 서민의 삶이 무너지면 성공은 의미를 잃는다. 일본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다. 너무 크게 성공했고 그 성공을 너무 오래 놓지 못했던 나라다. 일본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답은 성장률이 아니라 다시 삶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순간에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미 우리 바로 옆에 놓여 있다. 구독, 좋아요.